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결혼을 좀 늦은 나이에 해서 이제 결혼한 지 3년쯤 됐어요. 요즘은 결혼을 더 늦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저는 제가 더 빨리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30 되자마자 결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전 시어머니 되실 분의 언행과 남자친구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알게 돼서 없던 일이 됐었어요. 그때 일을 아는 친구들은 제가 전생에 나라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마을 정도는 구했나 보다며 그런 시댁 피해가길 천만다행이라고 해요. 당시에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밑에서 컸어요. 엄마는 작지만 탄탄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외할아버지가 공장을 갖고 납품을 하던 걸 엄마가 물려받으면서 직접 판매까지 하는 회사로 성장시키셨어요. 의료 관련 물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 엄마가 얼마나 결정력 있고 대단하신 건지 알겠더라고요. 어릴 때에는 잘 몰랐던 걸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할까요? 회사 대표라고 하면 막연히 폰만 잡고 앉아서 결제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걸 결정하고 사람들 관리를 하고 투자를 받고 또 하기도 하는 그런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걸 알고 정말 존경하게 되었죠. 저는 작곡을 전공하고 2년간 유학을 다녀와서 여러 대학에 강의를 나갔어요. 대학도 현역으로 들어갔고 유학도 학교 다닐 때 계획을 잘 세워서 허송세월하는 시간 없이 졸업 후 바로 갔다 왔기 때문에 비록 강사였지만 20대 중후반부터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죠. 저는 엄마가 건실한 회사 대표라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엄마 역시 자신의 지위를 일부러 티내거나 과시하는 분이 아니었고요. 특별한 날이 아닌 경우에는 옷차림도 검소하셨고 10년 이상 몬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기도 하셨어요. 바쁠 때에는 대중교통 이용도 많이 하셨고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비싼 거 사서 입고 신고 먹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도 없어. 내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거 신경 쓸 시간도 없다. 미연이 너도 잘 알고 있지? 지금까지 너도 잘 해왔다만 앞으로도 필요 없는 사치는 하지 않는 거다. 물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건 해야지. 라며 엄마는 제가 처음 강의를 나갈 때 다시 한번 단단히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저런 마음가짐이 엄마의 신조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엄마를 성공한 대표의 자리에 있게 했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강사 생활을 3년 정도 했을 때 동료 강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 아니면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료는 엄마가 회사 대표라는 걸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는 분이 괜찮은 직업 가진 여자 좀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나이는 5살 정도 많을 거예요. 근데 박 선생님하고 딱일 것 같아서 그래요. 뭐 결혼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나보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마음 편하게 갖고 한번 만나봐요. 나도 하도 괜찮은 사람이니 여자 좀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하는 건데 박 선생님 딱 떠올랐어요. 사실 저도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그럼 한번 만나보겠다며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남자를 만나러 갔어요. 남자는 인상이 나쁘지 않았고 나이가 많아서인지 그동안 제가 만나봤던 남자들보다 어른스럽고 진중한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고 1년이 채 안 돼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냥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던 걸 보니 저와 그 남자 사이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네요. 면아, 내가 의사라고는 해도 우리 집이 잘 살고 그러진 않아. 너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엄마가 교육열이 높으셔서 생활비 열심히 아끼고 쪼개서 나 공부시키셨어.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됐다는 것에 자부심도 높으시고 평생 나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셨는데 결혼하는 문제까지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말인데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우리 둘 수준에 맞게 해보자. 하객 너무 많이 부르지 말고. 우리 수준에 맞게 하는 건 나도 찬성인데 어머니랑 얘기 된 거야?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생각은 그렇다고 해도 어른들 생각은 다를 수 있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결혼식을 집안 잔치로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오빠도 외동이지만 우리 집도 나 하나야. 하나뿐인 아들, 딸 결혼식 너무 소박하면 우리 엄마도 오빠네 엄마도 섭섭해 하실 수 있어. 결혼식 비용은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너무 아끼려고만 하지 말자. 그럼 그냥 반반씩 내자. 너만 부담 갖는 건 아닌 것 같아. 알았어. 그래도 버겁다 싶으면 꼭 말해. 나도 오빠 너무 짐스럽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오빠한테 말한 대로 저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결혼식을 너무 조촐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를 잘 키우기 위해 엄마가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하셨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또 엄마 손님으로 오실 지인분들한테 되도록 흉이 안 잡힐 그런 결혼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는 남자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과 달리 결혼식장도 주변에서 하는 정도의 규모로 잡았고 혼수 같은 것도 과하지는 않아도 남들 챙기는 만큼은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던 중에 드디어 제가 남자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되었어요. 남자네는 아버지가 3년 전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있다고 했어요. 시댁 어른이 한 분이라고 해도 곧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제 차림새와 선물을 꼼꼼히 다시 살피고 실수하지 않게 여러 번 마음을 가다듬고 남자 집으로 갔어요. 남자 어머니는 꽤 우아한 느낌의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나긋나긋한 편에 우악스럽지는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댁 식구다 보니 그렇겠지 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 오느라고 힘들지는 않았고? 네, 괜찮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가 서로 불편하게 대하면 중간에 있는 성우만 곤란하게 되니까 우리 둘이 잘 지내야 돼. 그건 동의하지? 네, 그럼요 어머니. 오빠 힘들지 않게 잘할게요. 그래, 처음이야 낯선 것도 있겠지만 서로 노력해보자.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남자 어머니가 편하게 해주려는 것 같아 저는 내심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남자 어머니는 결혼식장이나 신혼집 관련해서 제가 얼마나 여윳돈이 있는 건지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어요. 니네가 예약한다는 그 결혼식장은 꽤 인기 있나 보던데 거기 좀 웃돈 주면 더 빨리 당길 수 있지 않니? 성우가 그러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건 네가 채울 수 있다고 했다며. 집에 그 정도 여유는 있다는 뜻이니? 아니요.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요. 오빠도 그렇고 저도 엄마가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결혼식까지 부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 그냥 네 돈이라는 거지? 집안에서 받는 건 아니고? 뭐 우리도 애 아빠가 몇 년 전 돌아가시긴 했다만 너도 아버지가 다 커서 돌아가신 거니? 아니요. 저는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셨어요. 여기까지 얘기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뭐 집이 그닥 풍족하지는 않고 좀 힘들다는 말로 들리네. 그래, 대학 여러 군데 나가면서 강의한다던데 말이 좋아 강사고 빈말로 교수 대접하는 거지. 별 실속은 없잖아? 돈도 얼마 못 받고. 아예 다른 일 할 생각은 없어? 성우가 우리 집안에서는 아주 난 사람이야. 정말 평범했던 이 집안에 등대 같은 애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고 성우도 잘 따라줬고. 그런 우리 아들한테 좀 더 어울리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오빠한테 어울리는 직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애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잖아. 의사 아무나 하니? 강사보다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음악 선생이라도 해서 나중에 우리 아들 병원 낼 때 보탬이 되면 좋겠지? 직업이 안정적이어야 수입도 안정적이지 않겠어? 나는 고생 많이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른 우리 아들 그 정도 보상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우리 아들은
매 순간 사람의 생명을 위해 아주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 미연 씨처럼 그저 그런 일을 적당히 하는 사람들하고는 천지 차이지. 그러니까 수입만이라도 안정적인 그런 일로 우리의 내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아들 가진 엄마로서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아, 네. 그러실 수는 있죠. 그런데 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을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생각해봐. 뭐 연봉 많은 회사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데 알아봐도 괜찮고, 듣자 하니 유학도 갔다 왔다며? 그럼 웬만한 회사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아? 하긴 요새는 뭐 알려지지 않은 외국 대학 나온 사람들도 워낙 많긴 한가 보더라.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잘 생각해봐. 누가 봐도 우리 성우가 미쯔는 결혼한다고 생각할 텐데 네 직업이라도 더 확실한 거면 좋잖아? 안 그래? 난 솔직히 미연 씨가 지금이라도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더 좋아. 아까운 우리 아들 그렇게 아무하고나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엄마, 그만해. 미연이 무한하게 왜 자꾸 그래? 남자는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상처를 입었고 생각지 못한 수모에 처참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까지 제 직업을 폄하하고 우습게 아는 사람은 그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웠고요. 아무래도 남자 어머니는 우리 집이 그닥 잘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직업을 바꾸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들이 이사면 결혼 상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나요? 왜 제 유학 경력까지 깎아내리면서 저를 아무나라고 하는 건지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진짜 이런 말 들으려고 오빠 어머니 만났나 싶어. 내가 강사한 게 오빠는 쪽팔려? 혹시 오빠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야, 내가 그런 말을 왜 해. 엄마가 나 하나 바라보고 살다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기신 것 같은데 나를 봐서 좀 참아줘. 정말 미안해. 나 오늘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오빠 결혼 상대로 완전 꽝이라는 거잖아. 솔직히 나 기분 나빠서 결혼 그만두고 싶어.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선물도 정성껏 골랐는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내가 오빠 병원 차려줄 여유 없으면 그런 식으로 막말해도 되는 거야? 내가 되고 싶지 않은 중학교 선생님 되라는 것도 그렇고. 진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 심하셨어. 엄마가 나 하나 잘 되라고 너무 고생하셔서 그런지 그런 걸 괜히 너한테 푼 것 같아. 너도 우리 집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야. 솔직히 그런 집에서 의대 가고 의사까지 되려면 나도 그렇고 엄마도 엄청 고생한 거야. 나 전문 있다고 우리 엄마 완전 신나셔서 아파트 전체에 전부 똑 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엄마한테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라 좀 알아달라고 한다는 걸 실수하신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는 다시 그러지 말라고 할게. 미연이 네가 이해 좀 해줘.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남자는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며 이해해달라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처음에는 화만 내던 저도 남자가 무슨 잘못이 있나라는 생각에 알겠다며 넘어가기로 했고요. 솔직히 남자 어머니가 저한테 심한 말을 할 때에는 저도 모르게 엄마가 잘 나가는 회사 대표라고 밝히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전에 남자들 사귀면서 여러 경험을 했던 터라 엄마가 대표라고 하면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런 경우가 떠오르면서 어쩐지 남자와 그 어머니한테 우리 집안 사정을 솔직히 밝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기 아들 병원 차려줘야 한다는 그 어머니 말이 더 제 입을 막은 것도 있어요. 우리 집이 충족하다는 걸 알면 결혼 전에도 자기 아들 병원 차려달라고 할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사람 어머니만 보면 당장에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싶었지만 남자는 저한테 진심을 보였기 때문에 꼭 이 결혼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예정대로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저희 엄마와 남자도 같이 식사를 했어요. 다만 저는 만나기 전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난 사실 오빠한테 엄마가 땡땡 회사 대표라고 말 안 했어. 처음에는 오빠네 집이 평범하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 잘 산다고 하면 오빠가 주눅들까봐 우리 집도 그렇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오빠 어머니 만나봤는데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사실대로 밝히고 싶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다른 말은 하지 마. 그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대충 알아들었다. 나도 네 신랑감 어떤지 잘 지켜볼게. 다른 티는 안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저희 셋이 만났고 나중에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우유부단해 보인다. 너랑 살면서도 지 엄마한테 휘둘릴 것 같은데. 너 그래도 네 남자친구가 좋은 거지? 사람은 진실하고 착한 것 같아서 나랑 같이 살 사람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 대신 결혼 준비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라. 너 성우 만난 지 1년도 안 됐잖아. 일단 양쪽 집안 분위기 서로 알았으니까 더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도 되지 않겠어? 저도 엄마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고 남자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결혼식장 자리가 생기면 바로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무리하게 될 수도 있잖아.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지는 말고 차차 순리대로 해나가자. 미연이 너 혹시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엄마한테 단단히 말해놓는다고. 엄마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오빠 얘기 충분히 알아들었어. 그래도 우리 억지로 일을 진행시키지는 말자. 식장이 나오면 예약하고 아니면 다른 데 찾아봐도 되고 편하게 생각하자. 그러고 있는데 남자는 마음이 안 놓였는지 먼저 신혼집을 알아봤다며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내가 계약금 걸어놨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괜찮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 나중에 우리 돈 다 지불할 때 네가 내기로 한 만큼만 내면 돼. 남자는 저와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하더라고요. 저를 좋게 봐준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남자 어머니였어요. 오빠가 계약한 집은 신축이어서 전에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어느 날 남자 어머니가 저한테 그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왜 여기로 저를 부르셨어요? 저희 여기 들어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내 아들 살 집 먼저 와서 체크해보겠다는데 뭐 어떠니? 예, 있잖아. 여기 냉장고 놓는 자리라는데 보니까 작은 것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 여기 뜯어내고 장식장 자리로 하고 냉장고는 이쪽에 놔라. 냉장고는 최신형, 제일 큰 거로 할 거지? 내가 그런 것까지 얘기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아, 네. 그건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알아서 할게요.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지. 이사 코앞에 닥치고서 하려면 정신없어서 못해. 그리고 니네 밥은 어떻게 할 거니? 네? 무슨 밥이요? 저희 식사요? 그럼 니네 밥 안 먹고 살 거야? 내가 혹시나 해서 체크하는 건데. 너 설마 우리 성우한테 밥하라고 할 건 아니지? 요즘이 아무리 남녀평등 시대라고 해도 우리 성우는 사람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집에서 밥이나 차리라고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너처럼 그저 놀고 먹듯 예체능으로 학교 간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식사는 누가 준비해야 된다? 면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설거지나 청소 같은 것도 시키는 거 아니다.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는 일이 다르잖아. 너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거야. 어머니, 자꾸 제 일이나 전공을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음악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세상에 놀고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저희 살림인데 어머니가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빠랑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일도 오빠가 하는 일만큼 중요한 거예요. 비록 바로 눈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음악이 있어야 사람들 정서도 안정이 되잖아요. 오빠도 일하다가 힘들면 음악 들으면서 스트레스 풀고요. 의사가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건 알지만 각 분야마다 두드러지는 게 달라서 그렇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희 아직 아무것도 정한 게 없는데 어머니가 먼저 저희 집 구조나 가전제품 같은 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불편하네요. 너 두꺼운 책 영어로만 된 거 하루 종일 공부한 적 있어? 사람 살리겠다고 당직 서면서 희생해 본 적 있냐고. 네가 우리 성우보다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어떻게 우리 성우랑 네가 마찬가지야? 돌아가면서 집안일을 해? 니네 집 우리 집이나 비슷하다며. 그럼 당장에 병원도 못 차려주잖아. 남의 귀한 의사들 데리고 살 거면서 하다못해 외제차키도 못 지어줄 거면 네가 집안일이라도 혼자 완벽히 해야지. 그럴 거면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니? 너만 좋자고 하는 게 결혼이니? 서로 오가는 게 있어야 결혼이지. 그리고 내가 말했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자는 여자 할 일이 있는 거야. 너는 이제부터 내조하는 것부터 배워야겠다. 어머니, 저도 음대 들어가려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레슨도 받았고 유학 가려고 많은 노력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속상하네요.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든 결혼하면 저와 오빠가 사는 거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와 남자 어머니는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헤어졌어요.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열받고 상처받았는지 세상이 빙빙 돌고 거리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그 집안 다 봐야 된다고 하더니 바로 나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남자는 제가 결혼하지 말자고 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자기 어머니한테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신혼집에 불려가서 별 이야기 다 들었다고 하니 남자는 쩔쩔매며 미연이 네가 우리 엄마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 둘이 살 건데 살면서 우리끼리는 안 그러면 되잖아.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아시겠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엄마는 내가 아까우셔서 그러는 거잖아. 이해 좀 해줘. 오빠, 그럼 우리 엄마는 나 안 아까울 것 같아? 그런데도 우리 엄마 오빠한테 뭐 강요한 적 있어?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상견례도 안 했잖아. 그런 상황에서 오빠한테 우리 엄마 뭐라고 하냐고. 안 하잖아. 니네 엄마랑은 다르지. 우리 엄마는 나를 의대에 보냈잖아. 오빠 지금 하는 말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의대 보내지 못하고 음대 보냈으니까 그런 말 할 자격 없다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내가 말이 잘못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방금 한 말은 취소. 못 들은 걸로 해. 아니 다 들어버린 걸 어떻게 못 들은 걸로 하나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진심이 나오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남자도 사실은 자기네 엄마는 우리 사이에 이런 식으로 끼어들고 간섭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다면 저는 이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싶었고요. 그러고 이틀이나 지났을까요? 또다시 남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저를 남자 자취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은 병원 근처에 혼자 방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학회가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 집에 없을 때였어요. 어머니, 오빠도 없는데 오빠 집에는 왜요? 아무튼 와보면 하니까 얼른 좀 와. 저는 또 무슨 희한한 소리를 하려고 하나 싶어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된 거 어디까지 하나 보자는 마음에 남자 자취방에 갔어요. 그러다가 엄마를 남자가 자취하는 오피스텔 앞에서 만났는데 엄마는 그날 회사에서 회의를 끝내고 공장에 가기 전에 잠깐 들릴 때가 있어서 근처에 오셨다고 했어요. 공장에 갈 때 엄마는 항상 검소한 옷차림에 편한 운동화를 신으셨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림이었어요. 제가 여기로 남자 어머니가 불러서 왔다고 하니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시다가 얘기 잘하고 가라며 저와 헤어지셨죠. 그런데 그 모습을 남자 어머니가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남자 어머니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그분이 미연이 어머니야? 네, 근처에 볼 일이 있으셔서 들리셨다가 다른 데 가신대요. 그래, 영 차림새가 아주 시장통 아줌마 같은데 네가 그런 엄마하고만 살아서 뭘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 엄마를 비하하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우, 알았다. 너는 무슨 말 한마디를 못하게 하는구나. 사람이 자고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쓴소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법인데. 그건 그렇고 너 오늘 우리 성우 이불 빨래랑 대청소 좀 하자. 너는 듣기 싫다고 했지만 나는 할 말을 좀 해야겠어. 딱 보니 너 니네 엄마 밑에서 살림도 제대로 못 배운 것 같고 남편한테 뭘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이렇게 성우 없을 때 집 청소도 하고 이불 빨래도 싹 해놓으면 우리 성우 집에 와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여기 집을 봐. 성우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면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살겠어.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너 제대로 교육도 받을 겸 일 좀 해라. 결혼해서 내도 잘하려면 이런 것부터 잘해야 돼. 그럼 오빠도 저희 집 와서 제 방 청소하고 빨래 좀 해주면 되겠네요. 너 내가 하는 말 뭘로 들었어? 우리 성우는 너랑 다르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해력이 딸리는 거야? 아니요.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얼마나 고루한지도 잘 알았고요. 저 엄마 밑에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왜 제가 하지도 않는 결혼 때문에 남의 빨래를 하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세요? 오빠는 안 해도 되고 저는 해야 되나요? 어머, 너 진짜. 니네 엄마 하고 다니는 건 아주 똑같이 천박한 말만 골라서 하고 다니는구나. 그래, 알았다. 너 오늘 이거 못하겠으면 우리 성우랑 결혼 생각 없는 걸로 할게. 그래도 되지? 나 이 결혼 우리 아들 너무 아까워서 지금도 억울한 사람이야. 그것도 제가 오빠랑 알아서 할게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딱 부러지게 말하고 남자 자취방을 나왔어요. 남자 어머니한테 결혼을 안 하네 어쩌네 했다가는 남자한테 어떻게 전할지도 모르고 저만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는 당사자하고 하려고 마음 먹은 거죠. 네, 저는 그 순간 그 남자와 결혼할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동안은 남자 하나 보고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남자도 속마음은 자기 엄마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모습들을 보았고 남자 어머니가 자꾸 엄마를 깎아내리는 거에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우유부단한 남자는 자기 엄마가 그렇게 자꾸 말하면 분명히 지 엄마랑 똑같은 눈으로 우리 엄마를 볼 것 같았고요. 그러면 살면서 자기 장모 우습게 알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날 밤 공장을 시찰하고 온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자신에 대해 안 좋게 말한 것보다 저를 깎아내린 것에 더 흥분하셔서 펄펄 뛰셨어요. 아니,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어따 대고 남의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뭐? 수준 맞추게 중학교 선생을 하라고? 강사는 그냥 되는 줄 아나? 지 아들이 대학병원에서 얼마 받는지 몰라도 네가 애들 과외하고 레슨하는 거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나 보다. 감히 남의 자식 어렵게 공부한 걸 지네 아들 의사라고 함부로 폄하해서 말해? 너 아직 성우한테 결혼 안 한다고 안 했지? 그럼 우리 상견례 예정대로 나가자. 내가 그냥 있으려니까 열불이 나서 안 되겠다. 엄마는 단단히 화가 나셔서 저보고 남자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고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솔직히 저도 헤어지는 마당에 우리 엄마 보여주면서 남자 어머니한테 한 방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니 남자는 옳았구나 하며 맞다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오늘 있었던 일을 들었는지 제가 화가 나서 성질대로 안 나온다고 할까봐 걱정했다나요. 성질대로 이런 말을 쓰는 걸 보니 제가 그동안 남자를 너무 좋게만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잘못해서 화가 난 걸 제 성격 탓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됐고 엄마는 회사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 시간 맞춰 오신다고 하길래 제가 먼저 나가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 남자 어머니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나온 거 보니 우리 성우랑 결혼은 해야겠다 싶나 보다. 그래, 의사 남편 만나기가 어디 쉽니? 내 말대로 내조 잘하면서 얼른 성우 병원 차려줄 생각이나 해. 그러려면 안정적인 직업부터 구하고. 중학교 선생이 싫다고 했다며? 그럼 어디 회사라도 알아봐. 네가 유학은 갔다 왔으니까 들어갈 때는 있을 거 아니니? 그래야 성우랑 어느 정도 급이 맞지. 그때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미연이 급이 어때서 그러십니까? 듣자 하니 정말 섭섭한 말씀만 하시네요.
엄마는 아주 고급스럽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세련되게 화장을 하고 나오셨어요. 그 모습을 본 남자 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성우 어머니 되시죠? 어머니는 저를 보셨다는데 저는 처음 뵙네요. 우리 미연이가 어머니 보시기에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회사 키우겠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느라 우리 미연이 과외 선생들하고 도우미분들한테 맡겨놓은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밖에 없는 딸 아무한테나 맡겼을까요? 돈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엄만데요. 아니 미연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이제 평범하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성우 병원 못 차려준다고. 제가 돈 있는 거랑 그쪽 아들 병원 차려주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돈 있으면 의사사위한테 병원 차려주라는 법이라도 있어요? 의사 남편 만나면 아내가 자기를 희생해서 병원 차려야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우리 미연이도 그렇고요. 그러니 그런 며느리 얻어서 행복하게 사세요. 내조 교육도 잘 시키시고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 한정식 식당의 매니저를 불렀어요. 매니저는 엄마를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대표님, 오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드릴까요? 나는 됐고 여기 이분하고 아들 곧 올 텐데 두 사람 스페셜 코스로 준비해서 먹게 해줘요. 나랑 우리 딸은 지금 갈 거예요. 성우 어머니,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가자 미연아. 그러자 남자 어머니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저와 엄마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남자는 저한테 계속 전화가 걸려왔어요. 문자로도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하자며 수십 통을 보냈고요. 저는 그날 레슨과 학교 강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남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정말 오빠 하나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오빠 어머니 해도 너무하시더라. 그리고 오빠도 은근히 내가 의대가 아니고 우리 집도 평범하니까 엄마가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잖아. 솔직히 오빠 그런 사고방식인 줄 전에는 몰랐어. 그래, 의사 대단하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인 거 왜 모르겠어. 그런데 말이야, 자기만 잘났다고 은근히 남들 무시하고 내리깔고 보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잘 될까? 그런 인성 가지고 아이들한테는 뭘 가르치겠어? 나는 잘난 의사 아내로 사느니 그냥 이대로 혼자 살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인간이 돼야지. 나 정말 오빠 믿었는데 너무 많이 실망했어. 그러니까 끝내자. 오빠 집 계약금은 물어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겠어. 내가 분명히 앞서가지 말자고 했는데 오빠가 마음대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서 처리해. 그럼 다음에는 오빠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내조하고 병원 차려주는 여자 꼭 만나. 남자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계속 사정했지만 이미 오빠가 우리 엄마나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그러자 다음 날 남자 어머니가 제가 나가는 학교까지 저를 찾아와서 붙잡고 사정을 하더군요. 내가 평범한 살림살이에 우리 아들 군계 일학 만들어 보겠다고 하도 열을 내다 보니 이렇게 사람이 좁아졌나 봐. 너 우리 성우는 좋아했잖아. 너도 그랬잖아. 나랑 사는 거 아니고 성우랑 사는 거니 둘이 알아서 한다고. 그래, 둘이 알아서 해. 그러니 내가 말한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성우랑 다시 잘해봐라. 응? 아주머니, 저희 엄마가 회사 대표가 아니고 정말 그냥 평범하게 시장에서 일하는 아줌마였어도 아주머니가 이렇게 싹 바뀌었을까요? 그냥 다른 선자리 알아보세요. 저는 완전히 마음 떴거든요. 오빠한테도 정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아들만 잘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의사 아니어도 더 대단한 사람들 널렸어요. 아주머니 아들 의사 만들었다고 잘난 척만 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둘러보고 사세요. 그렇게 저는 남자 어머니를 뿌리쳤고 그 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남자는 몇 번이나 저를 다시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자도 저를 찾아오지 않게 됐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남자가 그 후에 데려온 여자한테도 하도 의사 안 해내줘 이런 걸 타령해서 그 여자도 질려서 결혼 전날 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남자도 자기 엄마한테 화가 나서 연락 끊고 서로 안 보고 산다고 하네요. 저는 그 이후 오랜 시간 결혼은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런 일 겪고 나니 한동안 남자들이 다 싫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고 결혼을 하게 됐죠. 시댁분들도 다들 좋으신 분들이고 남자도 정말 진국이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다들 건강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 넘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